1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가 있는데 A, B랑 이 CD의 지금 길이가 다르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A, B의 길이는 L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LCD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A, B의 단면적은 케이블 CD의 단면적의 3배라 그랬으니까 이쪽의 단면적을 뭐 A라고 둔다면 이쪽은 뭐 3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3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BD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이쪽과 이쪽이 변형된 길이가 같아야지 이 보가 수평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블의 변형량이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형량을 계산을 하려면 델타는 2A분의 PL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케이블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어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여기가 P고 여기가 4분의 A, 여기가 4분의 3A니까 여기에 이제 힘이 뭐 FB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FD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이쪽을 플러스로 하겠죠. 이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이 FD가 이쪽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을 거고 B점을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FD 곱하기 A가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모멘트 팔이 A니까 마이너스 P 곱하기 4분의 A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FD가 4분의 P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P인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Y축인 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가 4분의 P죠. 그리고 얘가 P를 내리기 때문에 얘는 4분의 3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B는 4분의 3P, FD는 4분의 P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형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델타 A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탄성 계수는 똑같다고 했죠. 탄성 계수는 같다 그랬으니까 2를 쓰고 이쪽에 지금 단면적이 3A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부재력은 4분의 3P가 됩니다. 이렇게 4분의 3P.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기울기가 L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델타 CD는 마찬가지로 재료가 똑같으니까 탄성 계수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단면적이 A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받는 부재력은 4분의 P고 그리고 이 길이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LCD가 되겠죠. 근데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LCD는 L이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트러스가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부재 AD의 부재력을 구하라 그랬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재 AD의 부재력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 RA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은 지금 이 C점에 대해서 RA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C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은 RA 곱하기 모멘트 팔이 40m겠죠. 초록점으로부터 빨간색 화살표까지. 그리고 매력이 지금 마이너스 8kN이 반대로 돌아가니까 20m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6kN은 빨간색이랑 돌아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6kN 곱하기 모멘트 팔은 10m니까 이걸 풀게 되면은 우리가 RA가 2.5kN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2.5kN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D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AB가 있는데 그러니까 FAD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으로는 F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는 FAD가 있는 거고 이쪽으로는 FA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2.5kN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화살표에 B가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가 10이고 높이도 10이니까 1대1대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이 초록색 점을 2.5kN이 위로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재가 이 AD 부재가 이쪽으로 화살표로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를 그래야지 이 초록색 점에서
얘는 위로 올리고 얘는 밑으로 내리니까 힘 평형을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트러스는 얘가 인장이고 얘가 압축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의 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려지면 이걸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아래 방향이면 이쪽은 위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2.5kN이 수직 불력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2.5kN을. 그런데 삼각형의 B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5면은 여기도 2.5고 여기는 2.5 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FAD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부재력은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2.5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화살표의 이 방향을 보게 되면은 압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5 루트 2니까 이렇게 이거를 뭐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지름이 50mm고 길이가 1m인 강봉이 있는데 얘를 지금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겼는데 1mm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있는데 D가 50mm고 얘가 1m인데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델타가 1mm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델타 D는 0.0055mm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0.0055mm란 얘기고 그리고 탄성 계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전단 탄성 계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전단 탄성 계수는 이 탄성 계수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2 곱하기 1 플러스 포화성 비분의 2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포화성 비만 계산이 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포화성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화성비를 계산을 하게 되면 포화성비는 마이너스 축 방향 변형 분의 횡 방향 변형률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 방향 변형률부터 쓰게 되면은 얘는 이제 변형률이라는 것은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런데 축방향은 원래 길이가 1m였죠. 그래서 1m분의 변형된 길이가 1mm죠. 늘어났으니까 플러스로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횡방향 변형률은 원래는 50mm였고 그리고 0.0055mm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0.0055mm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포화성비가 얼마가 나오냐면 0.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거기다 대입을 바로 해보면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1 플러스 0.11에다가 탄성 계수가 얼마라 그랬냐면 1.998 곱하기 10의 5승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9 곱하기 10의 4승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트러스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BC 부재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여기 지금 50kN 있는데 얘를 구하라고 한 거죠.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이 트러스의 부재력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트러스의 부재력을 우리가 인장 방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B점에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점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이쪽으로 50kN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FAB가 있는 거고 이쪽으로 FBC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힘 평형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이 X축 방향으로 힘을 다 더하면 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Y축 방향으로 힘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FBC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FBC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 FBC에 수평 불력이 있을 겁니다. 얘의 이제 수평 불력이 이쪽으로 있을 건데 이 초록색 점에서 FBC의 이 수평 불력을 받아줄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래서 이 수평 힘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BC는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FBC가 있으면은 이 X축 방향의 이 평형 방정식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FBC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BC가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5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 BC의 허용 충력이 150kN이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케이블이 허용 충력이 150kN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100kN의 수직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경사각이 0도에서 60도 사이일 때 가장 작은 단면의 케이블을 사용하려면 경사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 케이블이 받는 힘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서 지금 100kN이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쪽으로 케이블이 받는 힘이 있겠죠. 얘를 뭐 FBC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점에서 이제 힘평형 방정식의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 y축 방향으로 힘평형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FBC 사인 세타가 될 거고 FBC의 이 수직 불력은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은 0 이렇게 되니까 FBC는 사인 세타 분의 1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장 작은 단면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작은 단면의 케이블을 사용을 하려면 케이블이 받는 힘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뭐랑 같은 얘기냐면은 요거랑 같은 얘기는 케이블이 받는 힘이 케이블 힘이 최소가 되는 지금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세타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사인 세타가. 그래서 사인 세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90도에서 최대를 갖습니다.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데 x축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이제 값이 되겠죠. 사인 세타의 값이 이쪽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90도일 때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FBC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0도에서 60도 사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60도까지. 여기가 60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60도일 때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고 주어진 각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가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이렇게 보가 있는데 여기 집중하중이 작용을 할 때 B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어디서부터 해석을 하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오른쪽 구조부터 해석을 하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단순보가 있고 내부 인지가 있는데 단순보가 아니고 캔틸레버보가 있고 내부 인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반드시 이쪽부터 해석을 한다. 거의 뭐 반암기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해석을 할 거니까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C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0kN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쪽이 3m 여기가 6m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B점의 수직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은 이 R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RB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C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을 건데 이 초록색을 기준점으로 해서 RB가 이렇게 돌리죠. 모멘트를. 그래서 이쪽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C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습니다. 그러면 RB 곱하기 모멘트 팔이 9m가 나오고요.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9m가 나오고 마이너스 30kN 곱하기 3m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RB가 10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0kN인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 구조에서 본 거고요. 이거를 이제 왼쪽 구조에서 보게 되면은 밑에다 이렇게 그려보죠. 이 RB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위로 작용하지만 이 왼쪽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RB가 이렇게 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0kN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구조는 이런 캔틸러버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6m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쳐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쳐지는데 이 델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겠죠. 이 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캔틸레버 끝단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3EI분의 PL 3승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탄성계수랑 단메이처 모멘트가 별도로 주어진 게 아니고 힘강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바로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10만을 대입을 하고요. 킬로뉴턴 미터 제곱을 대입을 하고 P가 10kN이라 그랬고 길이는 6m의 3승 이렇게 되니까 이걸 풀게 되면은 7.2m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부가 있는데 수직 발력 RA랑 RB가 같기 위한 거리 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RA가 있고 이쪽에 RB가 있는데
이 크기랑 이 크기랑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4랑 2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총합 6을 밑으로 내리는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반반씩 나눠 먹어서 얘가 3kN, 얘가 3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을 건데 이쪽을 뭐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방정식을 잡을 건데 일단 4kN이 있죠. 4kN의 모멘트 팔은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x고 그리고 그 다음에 2kN이 있고 모멘트 팔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3kN이 있고 얘가 이제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멘트 팔은 6m니까 는 0 이렇게 해서 이걸 풀게 되면은 x가 3분의 7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길이가 L인 부정정보인데 B점에 지점 치마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B점에서 발생하는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이런 반력이 발생을 하니까 이 크기를 계산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부정정 보이기 때문에 힘평형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이 고정단 모멘트를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치마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고정단 모멘트는 일단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고정단 반력이 없었다라면은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펴지려고 그렇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직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모멘트 반력이 얘를 이렇게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단 모멘트 반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아래 방향이라는 표현은 좋지가 않죠. 모멘트라는 것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냐면은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L제곱분의 3EI 델타고 이거는 제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교재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고정단 모멘트 파트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L제곱분의 3EI 델타고 이 R을 계산을 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또 수직 반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은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되겠죠.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 수직 반력의 모멘트 팔이 0이기 때문에 얘를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을 거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미지수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R이 어떻게 돌리냐면은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R 곱하기 L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얘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L제곱분의 3EI 델타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R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L 3승분의 3EI 델타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과 반대란 얘기니까 R이 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가 L 3승분의 3EI 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보는 이렇게 집중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보는 이렇게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보의 탄성 변형 에너지가 같을 때 수직 하중 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구조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집중하중이 작용을 할 때 탄성 변형 에너지는 2분의 P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집중하중이 Q니까 2분의 Q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델타라는 얘기는 여기 Q가 작용을 했을 때 이쪽에 발생되는 이 델타를 의미로 하기 때문에 이 델타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서 3EI분의 QL 3승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분의 Q 곱하기 3EI분의 QL 3승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면은 얘가 6EI분의 Q 제곱 L 3승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거는 끝났고 이제 위에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집중하중에 대해서 탄성 변형 에너지는 2분의 Q 델타였죠. 그런데 모멘트에 대해서는 2분의 M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념을 해둘 것은 집중하중 P는 델타에 대응이 되고 모멘트는 세타에 대응이 된다. 이거를 일단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Q는 집중화 중이기 때문에 델타를 곱해야 되는 거고 모멘트이기 때문에 세타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할 건데 문제에서는 모멘트가 PL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세타가 얼마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세타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2i분의 ml 이렇게 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m은 PL입니다. 그래서 2i분의 PL의 L이니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2i분의 P제곱 L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탄성 변형 에너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랑 같다고 놓으면 이제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6i분의 Q제곱 L3승이랑 2i분의 P제곱 L3승이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Q는 루트 3 P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